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권선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수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기본적인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부른 것 같습니다. x세제곱은 마이너스 64 이렇게 되는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x 세제곱 더하기 요게 4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뭐 x 플러스 4 이런 형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실근은 이곳에서 나오고 이곳은 이제 허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x 값은 마이너스 4 구해가면 되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근 자체는 뭐 3개가 되는데 이쪽에서 이제 x 값이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실근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기본적인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달라. 지수법칙을 이해하라는 건가요? 자, 4는 2의 제곱이 되겠고, 이 곳에다가 지금 거듭제곱근은 3분의 1제곱 되는 거겠고, 그런 곳에다가 우리는 뭐 6제곱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제곱 계산할까요? 2에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겠고, 그거에 이제 6제곱이다. 그럼 또 6을 또 곱하기 해주면 되죠?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약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2에 4제곱. 와, 이럴 줄 알았으면 맨 처음에 2는 안 고쳐도 됐는데.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계산 결과 2의 4제곱이니까 16 이렇게 답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a의 n분의 n제곱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뭐 a의 n제곱에 뭐 n분의 1제곱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a의 n분의 1제곱에 n제곱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여기가 이제 n분의 1이라는 것은 m제곱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m제곱근의 이런 부분들을 뭐 n제곱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고쳐갈 수 있는, 자, 유리식 지수가 이제 유리식으로 돼 있을 때, 유리수의 값으로 돼 있을 때 거듭제곱근으로 고쳐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뭐 계산을 열심히 하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자, 알겠습니다. 계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좀 복잡하지 않은데 이 정도도 뭐 이렇게 뭐 지수로 고쳐서 가능한 거죠. 자, 구른한 것은 3의 제곱이 되겠고, 세제곱근이면 3분의 1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곱하기 돼 있고 3의 4제곱 되겠고, 여기 또 이제 3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의 3분의 2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3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자, 알겠습니다. 곱하기 돼 있으면 이제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를 이제 더하기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3의 제곱이 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정답은 9 이렇게 써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지수법칙, 뭐 거듭제곱근 형태를 이제 지수로 고쳐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간단히 계산은 가능한 거니까, 자, 한번 설명만 쫙 들어보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각을 나타내주는 동경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질문 던졌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8파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와우. 그러면 이제 3분의 6파이가 2파이죠. 2파이가 360도 이런 형태들은 한 바퀴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주어진 마이너스 3분의 8파이는 2파이를 더하기 해서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각도로 고치게 되게 되면 이제 180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0도가 되겠습니다. 와우. 1번과 2번이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이건 두 부분 이제 답이 안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또 3분의 4파이가 돼 있는데, 좀 우리가 좀 각을 보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각으로 120도라는 것은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그러면 얼마에 해당하는 거겠습니까? 240도에 해당하는 거죠. 240도는 또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180에서 60을 또 이렇게 더 간 거니까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전부 다 이제 똑같은 값. 와우, 똑같은 값들이 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은 이제 600도고 840도가 나오는데, 요건 이제 360도가 좀 가까운 건가요? 360도를 좀 빼면 또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60도를 또 빼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얼마가 되죠? 240도가 됩니까? 240도. 그럼 또 똑같은 위치에 가겠네요. 됐고, 요 부분은 얼마죠? 360이 안 되고 720을 좀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720을 빼니까 120도가 되네요.
됐습니까? 120도는 이 위쪽에 해당하는 거죠. 위쪽. 다른 것들은 이제 마이너스 120인데 이건 이제 플러스 120이니까 조금 다른 형태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값도 하나를 구하라. 그럼 이제 5번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각을 표현해가는 뭐 그런 간단한 이야기니까 요건 이제 이 정도 설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로그 값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로그 값, 상용 로그 뭐 표 보는 걸 이제 곧바로 묻기 뭐하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로그 0.0816 이렇게 된 이 숫자를 좀 어떻게 처리해 볼 수 있느냐. 자, 8.16이 문제 주어진 거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8.16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릿수가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얼마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나누기 100. 나누기 100 이렇게 따로 쓸까요? 100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로그 8.16이 되겠고, 자, 나누기는 빼기로 바꿔주면 되죠? 로그 10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은 마이너스 2 처리가 되겠고, 여기가 더하기 0.9117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요, 요걸 좀 이제 산수를 하게 해서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9117은 그러면 1에서 빼게 되면 얼마가 돼요? 0, 이 부분은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0883이 맞습니까? 9117에서 1에서 빼게 되게 되면은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에서 빼니까 8에다가 0, 0죠.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1.0883 이렇게 처리돼야 문제의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마이너스에서 이제 거꾸로 가는 거니까 마지막에 산수하는 부분 좀 살짝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나온 부분들도 이렇게 고치기도 해야 되는데 이 나온 값을 또 이런 숫자를 좀 서로 왔다 갔다 잘 고쳐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 형태는 이제 어떻게 표현해 갈 수 있냐 이런 요소가 살짝 가미되어 있는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기 가능성이 좀 존재하는 그런 문제니까 꼼꼼하게 잘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시작합니다. 로그의 값이 정의 되기 위해서는 정수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로그는 우선 이제 밑을 열심히 좀 잘 살펴야 되죠. 밑은 항상 0보다 커야 되겠고 밑은 1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진수 부분에도 이제 조건이 있을 텐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2 이게 이제 0보다 커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0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나온 범위하고 이 주어진 범위하고 결합시켜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정수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정수 값은 또 뭐가 있나요? 자, 열심히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얼마보다 커야 되죠? 3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은 3보다 큰 숫자니까 4, 5. 와, 현재 두 개밖에 없는 건가요? 6 사이에 된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이항식이니까 또 4가 되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될 수 있는 정수는 뭐다? 5다. 이렇게 좀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로그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형태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밑, 자, 0보다 크고 밑이 1이 되면 안 된다. 조건, 진수 부분 0보다 크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 두 가지 조건만 정확하게 잘 챙기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거니까 기본 정의 확실하게 좀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모선의 길이가 6이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뿔의 건널비는 어떻게 되느냐 질문 던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개도를 펼쳐야 되겠죠. 전개도 쫙 펼치게 되면 모선 길이가 반지름 6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자, 중심 반지름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중심각 부분을 좀 먼저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반지름이 6인 원 전체 둘레의 길이 중에서 이쪽 부분들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반지름이 2인 원의 둘레의 길이가 되죠. 원 둘레 원 둘레. 근데 반지름비가 6이 됐으니까 3분의 1만큼 차지하겠습니다. 원래 전체 각도는 2파이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중심각을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자, 이제 건널비를 구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부채꼴의 여기 넓이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반지름이 6이었으니까 36이 되겠고요. 세타는 3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소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되죠? 12파이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요 밑넓이에 해당하는 원넓이도 구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파이 r제곱 이 계통에다가 2를 대입해 주니까 4파이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전체는 얼마? 16파이 해서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원뿔 전개도 펼쳐갔을 때 제일 좀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중심각 부분만 좀 정확하게 잘 판단하고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만 이해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모선 길이 6인 원 둘레, 그 다음에 반지름이 2인 원 둘레, 이게 이제 차지해주는 비중이죠. 그러니까 6, 2 이런 형태. 됐습니까? 똑같은 2파이R 공식 형태니까 이거 3분의 1 차지해줍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 가겠고, 전체 각도가 이제 360도 중에서 이렇게 돼서 중심각을 구해가는 절차. 이 부분이 그나마 조금 이렇게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요소니까 잘 챙기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8번입니다. y는 로그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더하기 4 돼 있을 때 옳은 것을 골라달라. 자, 마이너스 돼 있어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우리가 이제 로그 3의 x 그래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간다면 로그 3의 마이너스 x 그래프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그려져 갈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x보가 바뀌는 거니까 y축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져 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1 파트 부분에서. 됐습니까? 요 부분이 조금 그릴 수 있었다면 큰 무리가 없는 건데, 자, 요 부분 때문에 지금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요소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그래프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로그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x축으로 이만큼 평이 더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표시를 하겠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1 지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더하기 4에서 이 부분 이제 위아래 위로 좀 이동해 간 건데, 뭐, 그랬을 때 이제 이 점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고, 그래프 개형에도 문제가 없으니까, 큰 틀의 그래프 모양은 이쯤까지만 좀 살펴보면 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문제 좀 봅시다. 정역은 1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와우. 정역 부분들은 이제 진수 부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이 부분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기억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것 같고,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오, 로그 그래프가 실수 전체 집합 치역 나오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점근선, 이건 점근선 x는 2였습니다. x는 2. 그러니까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1,5를 지난다.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해주면 로그 3의 1이니까 0 되니까 1,4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또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x값이 증가하면 y값 증가한다. 지금 그래프가 되겠죠? x값이 증가하니까 y값이 감소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것도 잘못됐네요. 됐죠? 자, 이제 보기에서 답 찾아가는 부분들을 위주로 이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제시해준 대로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그려져 갔는지 이렇게 이제 그래프 그려가는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있다면 풀이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들 확실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정역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해달라. 자, 지수함수를 포함한 게 아니라 그냥 지수함수의 최대치수 이렇게 된 거죠. 자, 밑이 5분의 1 되는 거니까 감소함수 형태로 이렇게 좀 그려가는 이런 모양이다. 좀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정역이 2부터 정역이 4까지 이렇게 되는 거라면, 대입해주면 최대값, 대입하면 최소값 그냥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5분의 1에 2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주면 최대값이 되겠고, 계산 마저 할까요? 그럼 5 더하기 2 해서 이제 7 계산해 놓으면 되겠고요. 최소값은 4를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은 5분의 10, 1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최대치수를 다 구했네요. 자, 그럴 때 m 더하기 5 스몰 m 구해달라는 얘기는 7 더하기 5배를 해서 이제 11을 이렇게 구해달라. 계산을 좀 깔끔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산 결과는 18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 형태, 밑이 0과 1 사이니까 그래프가 감소해가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 개형이다. 이 부분만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정역에 해당하는 숫자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최대치수가 나온 거니까 풀이하는데 무난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10번입니다.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 자, 사인 그래프 형태인데 a 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런 모양 형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군요. 자, 이때 이제 각각 a, b, c의 의미들이 뭔가 이런 것들 좀 해야 되는데, a라는 것은 원래 사인 값 자체에다 a, b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진폭하고 관련이 있겠죠. 진폭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최대, 최소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무엇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주기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 그다음 C는 X 평행 이동, D는 Y 평행 이동이죠. Y 평행 이동하고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는 또 최대 최소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대값을 한번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A의 절대값에다가 플러스 D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질문 던지면 A 절대값에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D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그 다음 이제 뭐 주기를 물어보게 되면 원래 사인 주기를 x 앞의 개수 b로 나누는데 이제 뭐 정확하게 이제 절대값 이렇게 한 부분들이 새로운 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x로 평이동을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따지면 이제 이 괄호 부분을 0만 드는 만큼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이동했다, x로 평이동했다 이렇게 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학습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기를 물어봤습니다. 자, 사인 주기는 원래 2파인데 x 앞의 개수 2분의 1 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 2분의 1인데 야, 이렇게 처리되니까 4파이 이렇게 처리돼서 4파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최대값을 질문 던졌습니다. 최대는 2 앞에 개수가 2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평이 되어 있으니까 2 빼기 1 해서 최대값 1. 최소값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3. 최대값 최소값 역시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는 이런 좌표를 지납니까? 이런 건 뭐 대입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2배의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분의 3파이에 해당하잖아요. 2분의 3파이에 해당하면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 지납니다. 맞는 이야기. 오, 그럼 이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뭐가 잘못되는 건가요? x축 평이동을 물어봤는데 여기를 이제 괄호 안쪽 부분을 0되는 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2분의 x 더하기 파이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x는 이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2파인데 마이너스 파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미스가 생겼습니다.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한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이 부분들은 5번 이렇게 이제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자,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론 부분들을 지금 살짝 좀 점검을 좀 드렸습니다. 점검 드린 부분에서 A, B, C, D 각각의 의미하는 바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질문하는 최대, 최소, 주기, 그 다음에 X 평이동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학습이 되어 있다면 자,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그래프 개형과 관련되는 이 함수 표현식은 반드시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번 살펴보겠습니다. 탄젠트의 점근선이 2분의 n파이다 이렇게 된 얘기는 뭐 주기적으로 나타내니까 2분의 파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나오는 점근선 사이의 간격이, 자, 그렇게 됐을 때 AB 값을 열심히 구해달라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탄젠트 그래프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이제 점근선 형태 이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형태가 돼 있어서 뭐 주기 자체가 이제 파이가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주기 자체가 파일 때 여기 이제 점근선 되는 식 자체는 이제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절반 정도만큼의 이제 뭐 평이동한 수치 뭐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지면은 n파이에다가 더하기 2분의 파이 뭐 이 정도 형태의 값이 우리가 이제 점근선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이 부분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좀 주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점근선 사이의 간격이 이제 주기가 해당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n 자리의 숫자가 1, 2, 3, 4 들어간다는 얘기는 2분의 파이만큼씩 변화가 이루어지겠다 이런 뜻이니까 일단은 주기를 좀,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주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탄젠트 주기 파이를 x 앞의 개수로, 그러니까 양수니까 그냥 가볍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같아져야 되겠다 이런 뜻이니까 뭐 a 값은 가볍게 a 값은 2라고 처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그럼 주어진 식, 탄젠트 그래프식을 좀 다시 써보면 2를 이제 이렇게 공통으로 A 값을 2라고 해서 공통 끄집어내면 X 빼기 2분의 B 파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2분의 B 파이만큼 평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평행이동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표시돼야 되냐면, 평이동한 값이 지금 우리가 이제 표현해야 될 것은 이제 주기 자체가 이제 똑같아져야 되는, 주기 자체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2분의 파이, 뭐 2분의, 그다음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돼 있다는 얘기는, 원래 이제 좀 약간 좀 평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평행 이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주기의 절반만큼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2분의 b파이만큼 이제 평이동이 돼 있는데 주기가 2분의 파이란 이야기는 이 부분이 4분의 파이만큼 평이동 돼야 되겠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b 값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여기를 이제 조금 이제 판단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b 값이 또 이제 0과 1 사이다. 이제 2분의 1점 처리됐으니까 a, b를 곱하기 하라. 그럼 이제 정답 1이 되니까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점근선에 대한 그 표현 부분들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되는데, 점근선 제가 좀 이렇게 표시했을 때, 점근선 사이의 간격이 결국 주기가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어진 형태의 식을 보게 되면 그 주기에 해당하는 값 부분들이 2분의 파이 형태가 돼야 되겠다. 해서 a 값을 찾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또 지금 점근선을 표시했을 때 0 이렇게 좀 돼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그래프는 이제 원점을 지나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저 점근선이 이제 원점 부분도 이제 포함해서 점근선이 돼 있다는 얘기는 평행 이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얼마만큼? 이만큼. 그죠? 자, 그만큼이라는 부분들은 바로 이 주기의 절반만큼이 이동돼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기의 절반만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찾아가는 과정. 조금 점근선에 대한 표현법이 이제 탁탁탁탁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평행이동이 좀 살짝 가미돼서 좀 복잡해진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0부터 4파이까지 주어진 삼각 방정식을 풀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코사인 루트 3, 코사인 x는 루트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코사인 x 값이 2분의 루트 3 뭐 이렇게 되는 뭐 해를 열심히 좀 구해달라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자 어떻게 할까요?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서 2파이까지 그려서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된 이제 각도를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겠죠. 자, 근데요, 단위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자,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렸을 때, 코사인 이제 x값이거든요. x값 이렇게 2분의 루트 3이 되는 그 값을 긋게 되게 되면, 자, 이제 만나는 이제 각도들이 이제 두 개가 생기죠. 이 두 개의 각도가 바로 문제의 해답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쪽 생기는 이걸 a라고 해주면 여기 부분이 a가 되겠고, 그래프에서 b 부분은 여기 각도에 해당하는 것이 b각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맨 처음에 이제 2분의 파이가 되는 이 각도가 이제 2분의 3이 되는 각도가 6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가 됐고 그러면 여기 B에 해당하는 각도는 6분의 11파이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4파이까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한 바퀴를 더 돌아서 뭐 그래프를 그렸다면 그래프를 뭐 한 번 더 그려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2파이 더하기 6분의 11파이 뭐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4개의 각도를 모두 더하게 해달라. 그랬을 때 이제 요 2개의 각도를 더하게 해주면 이게 지금 대칭 구조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뭐 각도를 빈 각을 갖다 채워주니까 2파이 이렇게 쳐야 되겠고 여기는 4파이에다가 또 이렇게 뒤에 있는 두 각을 더하게 해주면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2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우리는 이제 각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2파이, 2파이, 4파이, 4파이 이렇게 주니까 뭐 8파이가 답이 되겠습니까? 8파이 이런 형태에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모양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뭐 풀어도 뭐 그게는 상관이 없겠고 지금처럼 이렇게 좀 단위원을 이용해서 풀어가도 좀 상관이 없는데 저는 제가 좀 뭐 습관이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단위원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대칭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보여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물론 이제 그래프된 부분에서도 자 이곳에도 간 부분하고 이곳에서 간 부분들이 똑같아서 이제 처리해가는데 뭐 지장은 없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좀 편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삼각 방정식을 정확히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일이 각도를 더하기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의 대칭성에 의해서 이제 합하면 2파이. 그다음 또 뒤도 이제 대칭성에서 2파이. 그다음 이제 한 바퀴 돈 이 부분 한 바퀴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2파이 합해서 4파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각도를 구해가는 삼각 방정식 각도 부분이 이 4파이까지 돼 있다는 점을 좀 신경 쓰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권선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0부터 2파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을 때 주어진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달라. 자, 삼각함수 형태가 되어 있고 직선인데 와우 이런 부분들은 방정식 형태를 풀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삼각함수하고 y는 마이너스 8분의 1, x 플러스 1하고 두 그래프 사이의 관계 이런 걸 이용해서 풀어가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이곳에서 이제 교점 개수를 구해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실근의 개수가 되겠다.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주기부터 좀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주기는 2파인데 x합 개수가 있으니까 3으로 나누는 거니까 3분의 2파이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는 이제 최대 최소가 이 앞에 개수를 봤을 때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프를 이제 무작정 많은 범위로 그려갈 거 아니고요. 뭐 그렇지 않아도 뭐 2파이까지만 그리면 되겠군요. 그러면 뭐 그냥 부담감 없이 2파이까지만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립시다. 한번 그리고 또 두 번 그리고 세 번 그리면 되는 건가요? 자,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2파이 이렇게 주면 되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직선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2파이를 집어넣게 되게 되면 2파이 약분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2파이 컴마 마이너스 1을 지나겠고 와, 그럼 뭐 아주 딱 맞아떨어지게 범위 조절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까지 그려야 되는 거니까. 자, y 절편은 1이었으니까 1 요렇게든 1 표시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뭐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되는데 1 지나고 그렇다면은 파이 집어넣을 때 0이 되겠고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좀 쭉 이렇게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와, 근데 이제 그림이 좀 살짝 좀 엉망이 되네. 에이. 자, 이제 사인 그래프에서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두 개 만나겠죠? 두 개 만나야 되겠고, 또 하나 만나고, 점 만나고, 또 만나고, 두 개 만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교점 개수는 몇 개다? 7개다.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문제 형식을 조금 좀 판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자, 주어진 부분들을 뭐 이렇게 뭐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방정식 자체가 풀어지는 게 아닌 거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일단 좀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교점 개수가 이제 실근의 개수다. 가능하겠죠. 자, 뭐 원래는 이제 뭐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래프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뭐 주기까지 돼 있으니까 조금 자, 문제 그러면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주기만 좀 이제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게 이제 값이 또 1보다 더 커지고 이 범위를 또 벗어나게 되면 또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값이 되는 거니까 뭐 사실은 뭐 교점이 더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죠? 아주 이제 범위 자체를 근 개수 생기는 부분만 정확하게 또 주어진 그런 거니까 아마 좀 더 이렇게 좀 편리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의미 아닌 두 유리수 알파 베타가 주어진 값을 만족시킵니다. 자연수 n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주어진 부분을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로그 n이 좀 더 편리하겠죠? 2알파 해서 전체에 2배를 좀 처리해서 표시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수로 올리고 그 다음에 더하기니까 곱하기를 하게 되면 이제 n이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4의 2알파 제곱, 5의 2베타 제곱 되겠고 조금 더 소인수분을 더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4알파, 5의 2베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문제를 보게 되게 되면 뭐 지금 유리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4알파, 2베타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 뭐 어차피 유리수 범위에서 처리돼 가는 거니까 큰 틀에서 이제 2하고 5라는 이렇게 이제 지수 형태로 표시됐다는 항목이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1부터 32까지 숫자가 표시된다는 얘기는 즉 밑이 2하고 5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자연수를 좀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뜻이니까 1, 2, 4, 8, 16, 32 이렇게 되면 2의 지수 부분이 다 나온 건가요? 그 다음에 1은 이미 써져 있으니까 5, 25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5 진수가 좀 또 다 처리가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뭐 곱하기 돼서 두 인수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부분들만 더 찾아가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2, 5, 10이라는 부분들이 생기겠고 5, 4, 20 이런 부분이 생기겠습니다. 좀 더 생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자, 만들어졌을 때 숫자가 뭐 2, 5 다른 인수를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자연수가 구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자, 이 개수만 카운팅하면 될 것 같습니다. 6개에다가 10개가 답이 되겠군요. 10개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약간 낯설 수는 있는 건가요?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 자체가 원래 이제 개수 자체가 이제 많지 않은 그런 문제 유형이지만 뭐 소인수 분해해서 자연수 표현해 가는 거니까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곡선, 하나의 곡선이 이게 지금, 와우. 절대값까지 돼 있어서 조금 불편하군요. 자, 그 다음 거는 자, 지수함수 그래프 시각 하나만 그려가면 그려가면 되는 거니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점이 두 개 생기는데 교점의 범위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수 K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입니다. 그래프에서 조금 그리기 불편한 부분들을 이제 뭐 해놨죠? 그래프를 다 그려놨으니까. 자, 근데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불편한 그래프도 아닙니다. 3의 마이너스 x는 그래프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겠고, 더하기 2 처리해 주니까 평행 이동을 좀 하겠고, 그 다음 이제 결정적으로 3의 마이너스 x는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빼기 됐다는 얘기는 아래로 두 칸 이동하는 거죠. 두 칸 이동하는 거니까 여기 1이었는데, 자, 그럼 마이너스 1 되겠고, 점근선이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2까지 가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죠. 물론 이제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좀 해야 되는 거겠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 꺾어 올리겠다. 그럼 이제 이렇게 꺾어 올라가서 이제, 그렇다면 이 부분이 표시가 안 됐지만 여기 위로 기간 점근선 부분이 2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 그런데 그려져 있으니까 두려움 없이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2분의 1의 x승 그래프 형태를 좀 그려가야 되는데, 자, 그렸을 때 지금 0보다 작은 곳에서 한번 만나고 0보다 작은 곳 이런 데서 한번 만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0하고 3 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3 부분은 대략 어딘지 잘 모르니까 3 부분 좀 표시해서 함수값들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함수값을 좀 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어진 식에 이제 3을 대입해 주니까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 이제 3분의 1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는가요? 함수값이 3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됐습니까? 2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3분의 5가 되는 거죠. 3분의 5라는 이런 함수값을 갖는 이런 부분들의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될 것은요, 지금 만나는 점이 이 3보다는 좀 어떻게 된다? 작은 값 형태가 돼야 되겠다. 그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이에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0과 3 사이. 이런 곳에서 만나야 되겠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0의 수렴안을 가는 거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지수함수 그래프 대략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서 만나나요? 저 위쪽을 가서 만나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함수값 자체가 문제를 보니까 0을 또 대입해 주면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9 빼기니까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만나려면은 요거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는 이 원래 그래프가 만나는 것보다는 더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요 부분 좀 다시 한번 더 그려볼까요? 이게 좀 잘 표시가 좀 잘 안 되는데. 자, 다시 한번요. 지금 여기 함수값 자체가 이제 7이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니까 우리가 0보다 작은 쪽에서 만나려면 우리가 그리는 이 2분의 1의 x 플러스 k 그래프는 요 위쪽을 지나야 되겠습니다. 위쪽을 지나서 이렇게 그려져 가야 위쪽에서 만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만나는 요 함수값, 즉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니까 2분의 1의 k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7보다는 어떻게 되겠다? 커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3보다 작은 곳에서 만나야 되니까 3일 때의 함수값은 아까 이제 구해놓은 3분의 5보다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 이제 3을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3분의 5보다는 또 작은 값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8분의 1 해주고 2분의 1의 k제곱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건 좀 계산을 조금 좀 해놓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2분의 1의 k제곱은 7보다는 크다. 이것은 이제 8을 곱하기 해주니까 4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러한 숫자를 좀 찾아가야 되는데, 자, 계산이 좀 이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요 숫자는 대략 얼마인가요? 3, 3은 9, 3일은 3일, 3, 3은 9 이런 형태니까 13. 얼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2의 지수 형태로 좀 표시를 해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자, 2의 지수를 따지면은 2의 제곱보다는 큰 숫자 있고 7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2의 세제곱보다는 작은 숫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3 이런 것은 2의 세제곱인 8보다는 큰 거고, 그 다음에 2의 4제곱인 16 이런 것보다는 작은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2분의 1의 k제곱을 좀 풀어가야 되는데, 이 7하고 3분의 42 이런 지수 형태가 된다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2의 마이너스 k제곱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k 범위 자체가 2점 이런 숫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3점 이런 숫자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좀 표시 자체가 좀 깔끔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xx보다는 크고 2점 마이너스 2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사이에 있는 숫자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3.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이 숫자가 이제 8이 되는 거죠. 8 이렇게 되면 이제 7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3의 40제곱보다는 뭐 작다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문제에서 이제 정수 K라고 했으니까 이제 정수가 풀릴 수 있는 그 모양들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되셨죠? 와우. 그래프 개형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은 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원래 그래프 개형 그려지는 부분들도 학습을 좀 해서 감각을 좀 찾아야 되겠고, 대신 이제 만나는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느냐. 사실 이 둘이 이제 밑이 또 다른 형태라서 정확한 값 찾기가 좀 곤란한 그런 문제 형태죠. 그랬을 때 이제 주어진 식 부분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 가느냐, 뭐 이런 부분들 좀 눈에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7보다는 좀 큰 값을 지나가야 올라가야 자 이런 값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함수 값보다는 좀 작아져야 3보다 작은 이런 근을 갖겠다. 이러한 아이디어,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에 의해서 식이 좀 나오는 것까지가 좀 필요한 요소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또 이제 깔끔하게 풀이가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k 값이 이제 정수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에 지수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수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 살펴서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제 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해서 풀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념 이해를 조금 이제 동반한 그런 연산이 좀 가미된 그런 문제 형태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지수함수 a의 x승, a의 2x 승 그래프 y는 이꼴 x와 두 점에서 만납니다. y는 이꼴 x가 었을 때 만나는 점, 두 점. 알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와 y는 이꼴 x는 k의 교점을 또 pq라고 하고 만나는 점 r, pqr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pqr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k 값이 2가 되게 되면 k 값이 2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값이 2니까 2를 좀 대입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q하고 r하고 일치한다. 근데 이제 r 좌표는요. k 값이 2일 때 r 좌표라는 것은 그럼 뭐죠? 2,2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q 좌표도 역시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인데 그럼 뭐 좀 열심히 좀 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x의 2를 주어진 함수에 대입을 하는 거니까 a의 4제곱이 되는 거죠. 그 결과가 2가 되겠다. 뭐 이러한 전제 조건이 깔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좀 살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골라 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볼까요? 기억을 살피려면 k 값이 16일 때 그렇게 되면 이제 p하고 이제 r을 봐야 되는데 r 좌표는 뭐 그냥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p 점 좌표가 x 좌표는 16 이렇게 되는데 y 좌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진 식이 좀 대입을 해야 되겠죠? a에다가 a의 x승 그래프에다가 16을 집어넣는 건가요?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한 결과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제 조건이 a 4제곱이 2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의 16제곱을 구하게 되면 a 4제곱에 또 4제곱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럼 2의 4제곱이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16이 되겠다. 이 결과는 16이었다. 그렇다면 두 개의 좌표가 어떻게 한다? 일치한다라는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뭐 그래프 막 여러 개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를 좀 당황시킨 거군요. 자, 이제 PQ 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x가 k일 때 p하고 q하고 주어진 함수에서 만나는 좌표를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니은을 풀려면 a의 2k제곱 빼기 a의 k제곱 이런 형태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12다. 그렇다면 a의 2k 마이너스 a의 k제곱 마이너스 12는 이꼴 최로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a의 k제곱 마이너스 6 a의 k제곱 가서 보자. 어휴, 이건 6이 아니라 2, 6, 12가 아니라 3, 4, 10이군요. 그러니까 3, 플러스를 먼저 쓰면 되죠. 마이너스 4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a의 k 결과가 4가 돼야 되는 건데,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a의 4제곱이 2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a 제곱에 4제곱의 제곱이라는 형태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a의 8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이 8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8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로 좌표부터 할까요? P좌표부터 할까요? P좌표는 8, A의 8제곱 처리해서 이 결과가 지금 막 4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R점의 좌표는 뭐 8,8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Q점 좌표는 8, 그러면 주어진 식에 또 다시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16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자,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좌표가 나와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조사해야 될 항목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Q하고 R하고의 관계가 되나요? Q하고 R하고, 여기 관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좌표 자체가 이렇게 8하고 16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길이가 이제 8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요건 좀 이제 잘못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뭐라죠? PQ 길이가 10분의 1 되는 좌표 K는, 그럼 이제 길이를 열심히 구해야 가야 되는데, 개수가 2개다라는 부분들. 요거는 좀 안 풀고도 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부분에서 좀 안 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x 값이 커져가게 되면 이제 좌표 값이 함수 값이 이 차이가 점점 커져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딘가에 이 지금 거리가 이제 0 되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10분의 1 되는 부분들이 k 값이 이제 양수일 때 한 개가 어딘가 이렇게 하나가 존재하겠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음수 쪽에도 가게 되면 또 하나가 또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2개가 된다. 요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숫자를 열심히 빼서 처리한다는 건 좀 불편하고요. 숫자를 빼서 처리한다는 것도 뭐 가능하겠죠. a의 2k제곱 빼기 a의 k제곱이 10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고, 한 번은 또 이제 마이너스 10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느 쪽이 값이 크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2개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3번이 답이 돼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와우, 전체적으로 이제 뭐 그래프가 이제 뭐 그렇게 나와야 뭐 2개가 그려져 있어서 뭐 겁을 많이 주지만 그 그래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어려운 그런 요소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맨 처음에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해서 관계식 이렇게 구해가는 거, 뭐 그 충분히 할 만한 그런 항목이죠. 관계가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기억도 이제 주어지게 되면 대입을 해서 뭐 좌표들을 이제 이렇게 지금 알아보는 거니까, 뭐 A 4제곱은 2를 이제 열심히 이용한 거니까 이런 부분 이용해서 이제 좌표 살펴가는 거니까 또 무난했고요. 니은 부분도 이렇게 간격 자체, 뭐 대입했을 때 이제 y 좌표의 차가 곧 두 점 사이에 거리가 돼가는 거니까 뭐 인수분해해서 뭐 이렇게 가볍게 풀어가는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디귿이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산수를 하다 보게 되면 값이 이제 좀 하나가 생깁니다. 먼저 이런 거 이제 하나만 하게 되면 뭐 값이 하나만 생기겠죠. 자, 근데 이제 좀 마이너스 쪽, 0보다 작은 쪽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또 뭐 계산 안 하고도 풀 수 있는 그런 요소니까 또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까탈스러워서 전체적인 흐름 부분 다시 한번 좀 살짝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렸습니다. 까탈스러운 거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시작합니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값 주어져 있을 때 사인 세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의 값을 구해달라. 이제 곱셈 공식과 연관성지에 있는 문제 형식을 좀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제곱하니까 이제 9분의 1 처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게 되면 자, 이항시켜서 계산하니까 9분의 8이 되는 겁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다? 9분의 4다라는 정보를 구해놓는 항목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때 이제 그러면 뭐 사인 세제곱 빼기 코사인 세제곱을 구하라 이런 얘기는 뭐 곱셈공식의 활용식이니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세제곱 더하기 3배의 사인 코사인의 사인 더하기 코사인 이렇게 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으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요. 27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3분의 1 약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계산해서 9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그러면 27로 통분을 하게 되게 되면 여긴 1이고 3, 4, 1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27분의 13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곱셈 공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곱셈 공식만 정확하게 좀 잘 챙기면 풀이 가능하겠고요.
자, 이제 삼각함수 문제 풀 때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 부분이 1이라는 정보 자체가 이미 제공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곱에 대한 정보들을 뭐 둘 다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만 가르쳐 주면 자동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2다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곱 정보를 좀 알아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항목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18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 2의 x승, 4의 x승 형태의 그래프와 y는 a, b 두 개의 점 만나는 것을 a, b, c라고 하겠다. 그어서 만나는 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 b 사이의 거리, 우와, 요 간격이 지금 16이라고 줘져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삼각형 넓이가 20 있다 이렇게 줘져 있습니다. 넓이 20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AD 길이를 밑변을 하고 높이 16해서 처리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2분의 1 넓이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AD 길이 곱하기 높이 16 한 결과가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약분 오면 8이 되겠고, 그러면 AD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 5, 20, 4, 2, 8 해서 이제 2분의 5라는 정보까지도 얻어내는데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좌표들을 좀 찾아야 되는 거죠. 4의 x제곱은 16 하게 되면 x는 로그 4의 16 해서 x좌표를 찾았고, 이번에는 2의 x승은 16 이렇게 처리해 주면 x는 로그 2의 16 해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16을 썼죠? 와우, 간격이 16이라고 해서요? 우와, 이런 큰일 났습니다. 빨리빨리 지우고, 야, 이런 지금 y는 지금 무엇을 풀고 있는 거죠? b를 풀고 있는 거죠? b를 대입한 거, b를 열심히 찾아야 되는데, 우와, 하하하.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좌표 차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 2의 b 빼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의 로그 2의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AD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2분의 1 로그 2의 b 되는데 이 결과가 2분의 5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로그 2의 b 값이 5가 되는 거니까 b 값은 2의 5제곱 32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자, b 값이 32로 얻어졌습니다. 그러면 16을 뺀 a 값은 자동으로 16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아주 그럴싸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좌표만 좀 더 이렇게 잘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a 값이 이제 16으로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그럼 이제 뭐 b 점 좌표부터 찾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시 4의 x승은 이번에 이제 a니까 16을 써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굳이 계산해도 x 값이 2라는 거 아는 거니까 b 값은 2,16 해서 좌표를 구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c 값을 찾아가려면 이번에 2의 x승은 16이 처해지니까 x는 그냥 2의 4제곱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c 좌표는 4,16 해서 두 좌표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B좌표, C좌표, B좌표 2,16, C좌표 4,16 해서 결과를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래프가 뭐 2x승, 4x승 나와 있고 거기에다 이제 y는 해가지고 뭐 y 값이 또 뭐 이제 두 개씩이나 나와 있고 해서 좌표도 막 4개 돼 있으니까 막 상당히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자, 문제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삼각형 넓이 뭐 AB 사이의 거리하고 뭐 삼각형 넓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넓이 구해가는 식을 좀 잘 살펴보니까 AD 길이가 금방 2분의 5라는 걸 알았고 그렇다면 AD 길이를 찾는 부분들이 와우 중간에 뭐 제가 갑자기 16에 이제 현혹돼 가지고 되는데 자 이렇게 그런 부분 좀 미스 안 하면 되겠고요. 그냥 가볍게 처리하게 되면 x좌표들 나와서 그 x좌표의 차이가 길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풀이가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는 쭉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다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한 글이다. 시간이 흐르면 기억이 희미해져 가겠죠. 자, 독일의 심리학자는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지 망각의 법칙이라고 해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 법칙에 의하면 처음 학습한 상태 P0 T개월 후의 기억 상태 P라고 했을 때 자, 아름다운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C는 학습 종류에 따라서 정해지는 상수다. 예를 들어서 의미 없이 나열된 단어를 기억하는 경우와 뭐 시험 때 비해서 그 값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렇죠. 집중력을 발휘해주면 기억이 좀 오래 가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풀이 한번 볼까요? 0.3인 어느 학습 상태에서 처음에 기억 상태가 100일 때 나중에 25가 되는 것, 5 이하가 되는 것은 언제냐 물어봤습니다. 역시 대입을 잘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로그 2 값은 0.3으로 계산하고요. 자, 그럼 볼까요? 처음 기억 상태가 100인데 25니까 p 값이 25가 되는 거고 처음 상태는 100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시간을 모르고 자 0.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좀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t 플러스 1에 0.3제곱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약분하니까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산을 위해서 이제 로그를 열심히 채우면 되겠죠? 0.3 로그에 t 플러스 1 이렇게 되게 되면 로그 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 로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로그 2 값이 0.3으로 계산되니까 0.3이 약분되겠습니다. 그럼 로그 t 플러스 1은 이퀄 2가 되는 거니까 t 플러스 1은 10의 제곱인 100이 되겠고 t 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99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99가 되게 된다. 99개월까지는 좀 기억 상태가 되겠다. 이하가 된다? 아, 이 부분이 이제 25보다 작다.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좀 풀어달라는 건데, 뭐,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부등호 형태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등호 형태로 해서 이제 99개월을 구했습니다. 좀 그 등호 형태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된 시간이 흘러간 기억이 25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곱하기 해서 양수를 곱하기 하는 거니까 뭐 부등호 그대로 되겠고 상용로 구치했으니까 이렇게 처리되겠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값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뭐 가볍게 처리를 계속 해가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정도 볼까요? C 값이 0.2인 어느 학습에서 기억 상태가 80인데 4개월 후에 기억 상태가 얼마인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이제 P 값을 구하라는 얘기겠고요. 처음 기억 상태는 80. 그 다음에 이제 t 플러스 c인데 지금 이제 4개월이라고 했으니까 t에다가 4를 대입을 하게 되니까 5 되겠고 5에 0.2제곱이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계산값이 조금 여의치가 않죠? 자, 그래도 차분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계산값은 뭐 로그를 좀 취해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이 좀 아닌데 자, 그럼 좀 일단 로그 P 해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8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10은 1 처리되겠고 8은 3 로그 2 해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나누기는 이제 빼기가 되면 되겠고요. 빼기 해서 이제 0.2 처리해주겠고 로그 5라는 것은 그러면 1 마이너스 로그 2 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자연스럽게 계산을 좀 잘 해야 되는데 뭐 계산이 좀 잘 될까요? 이 부분들을 어찌 그냥 나온 대로 그럼 계산하죠 뭐. 이 부분은 이제 0.2니까 0.3이니까 3배 주니까 0.9에 그럼 1.9가 처리되면 되겠고 이 부분은 0.7에다가 그럼 27이 14니까 0.1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 부분에서 0.9에서 8, 7, 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76이 나오는데 주어진 값을 보니까 0.76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1 더하기 0.76으로 고치면 되겠고요. 그럼 1 더하기 로그 5.8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로그 P 값이 로그 5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렇다면 P 값은 이제 58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기억을 이제 58 정도까지 처음 기억 상태가 80이었을 때 58 정도까지 기억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호호호. 자, 이제 식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거는 좀 생각보다 이제 계산이 좀 살짝 복잡해졌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서 이제 식 부분들을 확실하게 인지해야 되겠고요. 이곳에다가 이제 어떻게 좀 잘 대입하느냐 이런 거니까 대입을 좀 잘 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이제 곱하기해서 좀 이제 깔끔하게 처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를 취해서 그 다음 과정 이렇게 살펴가는 거니까 무난하게 처리될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 이제 산수가 의외로 좀 대입을 딱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야 되는데 자 5에 0.2제곱 이런 계산 안 되는 거니까 로그를 취해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서 여기 이제 0.76이 나온 부분들이 주어진 값하고 연계성들을 좀 생각해서 이렇게 좀 판단해가는 그런 과정. 일부 내용들은 조금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하셔서 확실하게 풀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권선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로그 3의 9x 그래프의 점 AB 알겠습니다. 로그 3x 그래프의 점 C에 대해서 선분 AC가 Y축에 평행하고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다. 중요한 정보가 나와 있네요. 자, B점의 좌표가 P,Q 좌표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라는 이야기. 자, 주어진 함수에 이제 어떤 성질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로그 3의 x, 로그 3의 9거든요. 이 부분들은 얼마가 처리되는 거죠? 이게 이제 2로 풀리는 거죠. 이 숫자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C점 좌표가 로그 3의 x 이 부분 이게 똑같은 상태에서 뒤에 더하기 있는 거니까 자, 정삼각형이 나오는데 한 변 길이가 얼마가 되는 2인 그런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요. 지금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한 변 길이가 2 이렇게 되게 되면 좀 그었을 때 여기다 1 되겠고 여기가 이제 루트 3 이렇게 되는 이런 간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B점 좌표가 지금 P, Q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물론 이제 Q라는 부분들은 로그 3의 9x 이렇게 처리할까요? 아이고 9p가 되겠죠.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p 더하기 아예 2로 쓸까요?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을 해도 되겠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이 가야 될 것은 C점부터 좀 알까요? 그럼 C점 좌표는 이제 x 좌표가 루트 3만큼 커지니까 p 플러스 루트 3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y좌표는 물론 이걸 대입해도 되지만 자, 주어진 거 보면 y좌표가 1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로그 3의 p에다가 더하기 1 이런 형태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요 값에서 지금 빼기 1을 좀 처리해주면 된 거죠. 빼기 이렇게 해서 계산 결과 나온 거니까 뭐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C점 좌표는 이제 곧바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대입하게 되면 p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 좌표 자체가 로그 3의 p 더하기 1 그럼 뭐 3p를 아예 또 집어넣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p하고 p 더하기 루트 3하고 같아지는 거니까 2p가 되겠고 p 값은 2분의 루트 3에서 이제 좌표를 알 수 있겠습니다. 좌표를 구해가는 그런 결과. 자, 이제 P점 좌표를 알았고 이때 그럼 이제 3의 Q제곱 이렇게 되라겠네요. 알겠습니다. Q라는 것은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죠. 3P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뭐 뭘 구하라는 건가요? 자, 어쨌든 P점 좌표 알았고요. P 값이 2분의 루트 3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Q점 좌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3의 Q제곱을 구해가는 거니까 3의 Q제곱 이런 걸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Q를 이런 걸 좀 쓸까요? 그러니까 로그 3의 3P를 9P가죠? 9P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요 부분들은 그냥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랑 요거를 서로 맞바꾼 거니까 9P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p 값은 또 대입해주면 되겠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p 곱하기 3의 q제곱을 구하라 이런 것은 2분의 루트 3, 그다음 9 곱하기 또 2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 곱하기 해서 4가 되겠고 루트 3이 3 되고 그러면 27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27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가 나와 있어서 겁을 좀 많이 주긴 했는데 정삼각형이라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군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이미 좌표를 놔야 되는데 P점 좌표를 P, Q라고 했으니까 놓고요. 이제 정삼각형에서 이 성질들을 알아간다는 게 이제 이 함수값에서의 차가 2라는 부분,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게 정말로 중요하군요. 그래서 변 길이가 얻어져서 모양들에서 이제 좌표 사이의 관계를 알아가는 거니까. 그죠? 특히 이제 여기 루트 3 돼서 루트 3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좌표 나왔으니까 이제 빼기 1에서 좌표 되는 거 C점 좌표를 이렇게 놓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주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C점 좌표를 알아본 거죠. C점 좌표에 C의 Y 좌표 알아본 결과에서 이제 P 값을 얻어서 가는 거니까 요 부분들 그래프 주어져 있을 때 이제 겁먹으면 이런 게 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로그 3의 9x, 로그 3의 x 이런 부분들에서 자연스럽게 차이가 2야 이런 부분들을 얻어가는 이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학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면 쉬운 건데 이게 좀 이제 그래프만 나오면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또 좀 잘 풀이가 안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부를 좀 하고 복습을 좀 해서 자신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권선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제 해설이 여러분들 학습에 보탬이 됐길 바라면서 권선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